안녕하세요 여러분. From today, we are officially kicking off Korean identity coaching. Just like I said in the intro, all lessons from now on will be in Korean. This is to increase your exposure and help you naturally immerse yourself in the language.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이번 주 주제는 자기소개,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단계인 이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이름을 바꾸면 사람이 달라질까? 예를 들어 내 이름이 엠마가 아니라 소피아였다면? 그래도 지금과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부모님의 바람, 시대의 분위기, 그리고 문화와 정체성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롭게 한국어 이름을 지어볼 거예요. 그 전에 앞서 잠깐 한국어 이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게요. 한국에서는 성이 먼저, 이름이 뒤에 옵니다. 제 성은 이이고 이름은 성혁이에요. 그리고 이름에는 종종 한자 의미가 담깁니다. 예를 들어 성은 별, 혁은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즉, 빛나는 별처럼 살아가라는 부모님의 바람이 담겨 있죠. 우리는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저는 자리보다 이름이 더 큰 힘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을 정하고 그에 맞는 이름을 지어볼 거예요.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예를 들어서 자기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강한 의지의 사람, 항상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나눌 줄 아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지닌 사람, 어떤 모습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모습을 선택하세요. 한국어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모국어로 해도 됩니다. 그럼 1분 동안 여러분이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한번 정해볼게요. 자, 여러분 다 적으셨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AI에 접속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는 챗 GPT에 접속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강한 의지의 사람을 선택했다면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돼요. 나는, 음, 나는 자기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강한 의지의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뜻을 가진 한자식 한국어 이름을 추천해줘. 건지, 의현, 준이, 강지, 현지. 한국어로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단계에서는 본인의 모국어로 번역해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저는 영어로 부탁해 볼게요. 건지, 의현, 준이, 강지, 현지.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고 여기에 보면 한자 이름도 다 있네요. 네, 이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다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되고 싶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중 마음에 드는 이름을 고르고 여러분의 한국어 이름으로 정해보세요. 이제 화면을 잠시 멈추고 이름을 지어보세요. 지금 꼭 해보셔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좋아요. 지금 화면을 멈추고 바로 하고 오세요. 자, 다 하셨나요? 새로운 이름을 지으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만의 한국어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날이 너무 기대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만의 이름 이야기를 글로 써볼 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글을 쓰려고 하면 막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글을 차근차근 완성해 볼 거예요. 네, 첫 번째는 감정에서 시작하기입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에 대한 감정을 적어보세요. 저도 같이 할게요. 저는 서준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워요. 네, 그 감정을 적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유도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서는 행운, 주는 뛰어나다는 뜻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아니면 뭐 저는 민서라는 이름이 아직은 어색해요. 그 다음 감정을 적고 그 다음에 또 이유를 적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이름은 처음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감정을 적고 뒤에 이유를 적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 꺼내기입니다. 이제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단어들을 5개 적어보세요. 이때도 한국어로 단어를 떠올리는 것이 어렵다면 모국어로 단어들을 떠올리고 한국어로 번역해도 됩니다. 저는 행운, 성장, 자신감, 따뜻함, 친구. 이렇게 키워드를 5개 적어볼게요. 세 번째는 글 완성하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쓴 감정 문장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뽑은 키워드를 한 문장씩 설명합니다. 저도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쓴 감정 문장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저는 서준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서는 행운, 주는 뛰어나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다 적었으면 두 번째로 저희가 아까 키워드를 적었었죠. 그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을 하나씩 작성해 볼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이름에는 행운이 가득할 것 같아요. 이 이름과 함께라면 이 이름과 함께 성장하는 게 기대가 돼요. 이유는 없지만 그런 자신감이 들어요. 이 이름에는 따뜻함이 느껴져요. 이 이름을 친구에게 얼른 알려주고 싶어요. 네, 이렇게 적으면 글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의 떠오르는 생각을 적으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한번 작성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강의가 끝난 후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글을 다 쓴 후에는 AI에게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말하듯 자연스럽게 바꿔줘. 오늘은 첫 강의니까 저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쓴 글을 이렇게 복사해서 그대로 챗GPT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말하듯 자연스럽게 바꿔줘. 이 한 문장만으로도 여러분의 글이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다음 AI가 다듬어준 문장을 직접 소리내어 읽고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글을 쓰고 AI로 다듬고 소리내어 읽고 직접 들어보기. 이 네 단계를 매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한국어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름이라는 주제를 통해 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이름을 한국어로 발음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아시겠죠? 이름에는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담깁니다. 이 강의가 단순한 한국어 학습을 넘어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루 루틴이라는 주제로 시간 속에서의 감정을 관찰하고 글로 담아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오늘 과제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해야 늘어요. 강의만 본다고 절대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작성했던 글과 음성 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